자, 신성 ENG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많은 분들이 아마 헷갈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거래의 흐름만 보면 어떻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료도 좀 좋고 있고요. 기업가치 재고 계획 예고까지 거기에 연이은 공급계약 공시까지 지금 누가 봐도 완벽한 명분들이 붙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호가창을 보시면서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거 무슨 밸류업 본공시 나오면 무조건 더 한 번 더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동안 무려 3억 주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회사의 절반이 손바뀜이 되어가고 있는데 가격은 지금 여러분들만큼 시원하게 뚫어가진 못하고 있어요. 자, 올라가는 듯하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윗꼬리를 달고 멈춰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갈릴 수밖에 없는데 자, 강한 상승을 위해서 단기적인 눌림이라고 보는 쪽과 결국 이미 재료가 소멸이 돼서 힘이 빠졌다고 보는 쪽. 문제는 지금 둘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심성 ENG 같은 자리는 단순한 조정이라 추세 하락이 아니라 극단적인 구조적인 괴리에 터지는 자리다. 재료적인 명분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기술적으로 고소공포증이 결국 가격을 누르고 있는 중이고 이게 왜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선으로 좀 판단을 하면서 주가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팩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구간 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지금 급등 이후에 굉장히 매물들이 거칠게 쏟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건강한 눌림이다 보시기에는 지금 차트 아래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5일선을 좀 보시면 지금 3,000원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자, 근데 주가는 지금 3,500원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10% 이상 폭락해서 5일선에 처박힌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술적으로는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극단적인 이격이 과다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투자자분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회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드실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이 고소공포증이 결과적으로 매수세를 주저하게 만들고 조금만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지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럼 이 물량 좀 누가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들이 우리 주주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4월 3일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자, 흐름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누가 외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던져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신성 ENG 주주분들 야, 외인과 기관 이런 메이저들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그러면서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어때요? 외인들 160만 주를 조용히 발을 빼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방향의 전환이 나와주고 있다? 이게 아니라 고도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단 하루 만에 1억 2천만 주 회사 상장 주식의 절반의 호가청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외인들이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는 방어하려다 말고 누군가는 치밀하게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면서 정리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 지금의 자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최근 신용잔고입니다. 지금 신용잔고 보시면 639만 주 고점에서 달려든 포모 물량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 B2 물량은 주가가 5일선을 향해서 조금만 고개를 숙이려고 하더라도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에 질려서 가장 먼저 투매를 던질 돌변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시한폭탄들이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투매가 투매를 부리면서 계속적인 하락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슈를 좀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게 지금 밸류업 공시가 좀 나왔죠? 밸류업 공시.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수주 계약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슈들 뭐예요?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차가운 이성은 지금 EPS가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34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적자 회사가 무슨 돈으로 기업 가치를 재고한다는 거지 이렇게 냉정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화려하게 띄워졌지만 시장에 뼈저린 확신은 없는 상태.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종목은 지금 위에 대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 나와주고 있어요.
아래에는 5일선과 거대한 이런 이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슈는 기대와 함께 불신이 섞여 있는 이런 혼선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수급은 외인들의 엑시트, 이 네 가지가 결국 완전하게 겹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창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중에 찍었던 이 저점 3,360원, 지금 이 저점, 이 자리가 무너지면요, 가벼운 조정이 아니라 5일선을 향해 빠르게 돋는 투매가 쏟아지는 구조적인 붕괴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자리에 지켜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 분명 가능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수급의 전환. 외인들 오늘 많이 던져버렸잖아요. 오늘 많이 던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인들의 돌변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상단을 우리가 뚫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반등이 아니라 남은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떠넘길 가짜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버티느냐, 어떤 주책을 방어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 오늘 하루에만 1억주가 터지는 종목, 여러분들이 장중에 혼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건 1분 만에 3%가 오락가락 움직이면서 정말 초단위로 움직이는 자리가 바로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관계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본인의 감에서 100% 의존한다는 맹목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신성 ENG 이 영상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유 단순해요. 지금 녹화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적인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360원대 이 가격대에서도 그걸 깨고 내려가는 수급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또 나오고, 아침에는 강하게 버티는 자리였다가 오후에는 외인들의 100만 주 이상 매도 폭탄이 또 내려오면서 이런 무너지는 자리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루 1억 주가 되는 이 호가창을 본업이 있는 여러분들 혼자서 전부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극강의 변동성 구간에서 냉정하게 제가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버티는 중인지 아니면 5일선을 향해서 무너지는 징후인지 그 기준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찍을 수 있도록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실시간적인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지금 010-2472-6550으로 구독 또는 신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우리가 지금처럼 해석이 엇갈리는 그런 피말리는 자리에서 3,360원대 지지 여부와 함께 수급의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굉장히 지금 변곡점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매도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기준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좀 잡아드릴 거고, 자, 우리가 이 신성 ENG 이 갖고 있는 기업이 가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어떤 종목을 통해서 타점을 좀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드려 왔는지 이런 것들만 좀 가볍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단기적인 이 수급에 대한 미친 관계를 잠깐 잊어버리고 이제 이 가격 아래에 있는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밸류업 테마가 아니라 반도체와 클린룸이라는 핵심적인 인프라 쪽에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자본금 1,00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EPS가 마이너스 34원 정도, 현재 영업은 명백한 적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7천억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한 숫자로만 보면 터무니없이 비싸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거품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니죠. 이 적자 기업이 앞으로 7천억이라는 가격 매긴 이유는 앞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그러면서 이 연이은 수주 계약에 이 회사의 본 체질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신성 ENG 주가는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버느냐,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폭발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성 ENG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